결국 김건희 게이트로 이어지게 될 명태균 스캔들, 이게 지금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이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이 녹취된 내용으로만 보면 뭐 의혹 정도가 아니라 이미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김건희의 목소리만 제대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탄핵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이런 부분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한겨레 21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그러니까 5월 30일이 되겠죠. 이때 강혜경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가,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궁금해한다. 서울시장 선거 이 미공표 여론조사, 이것을 한 1000개를 넣어서 돌려봐라, 이런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지난 2022년 3월 재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이루어졌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만 공개가 된 것이고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이 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명태균이가 굳이 뭐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특히 창원, 경남을 중심으로 정치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는 명태균이가 서울시장까지 관심을 가진다? 지금 명태균 씨는 내가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돌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활동하는 정치 브로커가 서울시장 선거가 왜 궁금합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김건희가 이걸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명태균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원 국가산단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명태균이가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것을 넘어서 국정 개입으로 간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최순실의 국정 개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이런 것을 국가산단에까지 개입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최순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뭐 다 늘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건 좀 일찍 가진 건데, 김영선의 공천 개입, 이거 그야말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김건희가 바로 공천 개입을 했고 당무 개입을 한 것이 됩니다. 민간인이. 그러면 김건희는 또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강혜경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강혜경 씨한테. 오늘 뭐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이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라고 하더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됐고, 지금 뉴스토마토라든가 한겨레라든가 JTBC, 뭐 장윤선의 뉴스 편의점 등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까졌습니다. 한겨레 21이 단독 보도한 내용, 그리고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 이런 내용을 들어보실 텐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의 실명을 직접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네. 예, 서울시장 선거. 네. 그래갖고 서울에 1000개 한번 돌려보지. 정당하고. 네. 그냥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1000개.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잖아요.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당무감사 꼴등했다며 당연히 위에 윤한웅이하고 다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어요. 김영선이한테도 여사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그래 해놨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지, 내가 마지막 도와주는 거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윤석열, 김건희
즉 윤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명태균 씨가 뭐 그때 당시 이렇게 까질지 알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녹취가 있다는 것은 거의 정확한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정말 중요한 스모킹 거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 정권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죽기 살기로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윤석열 김건희가 이뻐서 좋아서가 아니라 이들한테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데 두 번째 또 탄핵당한 정당이 된다? 두 번째로 탄핵되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없어져야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마저도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이것들을 지금 막기 위해서 검찰이 얼마나 나서고 있습니까? 검찰이 최일선에 있잖아요. 충견, 애완견. 충견은 아니야. 사실 애완견이지. 검찰은 애완견입니다. 윤석열의 애완견 검찰이 지금 뭐하고 나서고 있습니까? 경남 성관이가 고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난 7월입니다. 그런데 그걸 뭉개고 있어요. 선거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러면서 지난 10일에 이 부분을 종결 처리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창원지검이야. 그래서 견찰이니 애완견이니 충견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경남 성관이가 이 세 사람을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이 세 사람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난 12월에 고발을 해.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심지어 지난 9월 이전까지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일반인들은 알 수 없었다. 검찰이 지금 이렇게 훌륭한 검찰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인가?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 보호하겠다고 검찰을 없애버릴 지경까지 검찰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해요. 그게 똑똑하잖아. 야, 검사 정도 되면 정말 공부 잘한 사람들이고요. 그 대부분 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야. 얼마나 똑똑해. 집안의 자랑이고 학교의 자랑이고 막 이 사람들 사법고시 붙고 했을 때 프랑카드 다 붙었어. 동네마다. 그 정도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검사님들이 한다는 짓거리가 윤석열, 김건희 똥구멍이나 빨고 있으면 가문의 수치일 수도 있다. 가문까지 가야 되나? 하여튼 좀 집안이 좀 수치스러울 수 있겠다. 지금 이게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건희 게이트인데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야기합시다. 여기에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 이게 또 선거법 위반 이거 아니라니까. 국정 개입이고 국정농단인 거예요. 공천 개입은 당무 개입이고 이런 것들이 다 국정농단 아니에요? 이거 막은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안 막아져요. 지금 완전히 비리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뭉개지고 간다? 이게 나랍니까? 부족국가도 이러진 않아. 추장이 집권하는 시절도 이렇게 더럽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 전 대통령들을 좀 보고 배우란 말이야, 윤석열은. YS나 DJ나 자식들이 비리를 저질렀으면 그 자식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자식은 없어. 그러니까 다행이야. 근데 마누라가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럼 마누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마누라 밑에 발발 기어야 됩니까? 하여튼 윤석열은 사람꾼인 것 같으니까 냅두고. 검찰이 이렇게 뭉갠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동훈은 쓰잘데기 없이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말 감찰관. 근데 취임하자마자 설치를 하든가. 제2부속실 역시 마찬가지 아니요? 그때 설치를 했어야지. 그때 설치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특검하자고 하니까 아니야. 감찰관 그냥 설치하지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만 척하고 있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비열한 작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해. 야, 특별검찰관을 한동훈이가 하자고 하는데 추경호가 안 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둘이 싸우는데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특검을 어떻게 피해보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윤석열의 아우라고 해야 되나? 황태자? 뭐 황태자라고도 하대. 윤석열의 황태자 한동훈의 꼼수다. 이것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왜? 이들은 결국 초록은 동색이야. 한무리신 고기야.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보려고 지금 추경호하고 생쇼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속고 있다 지금. 언론도 그렇게 안 써 절대. 야 한동훈이 진짜 훌륭해요. 막 특별감찰관 설치하려고 하는데 막 추경호도 못하게 하고 친윤들이 나서가지고 못하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한동훈이 너무 짜네. 역시 훌륭한 지도자야. 지금 이런 걸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응? 한동훈은 이번 명태균 게이트의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딱 걸려 있지요. 준석이가 아주 복잡한 놈이야. 준석이가 걸려 있을 뿐이지 한동훈은 거기서부터 좀 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가 미래의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한동훈도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뭐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생소리 뭐 하고 있던데 그게 뭐가 중요해? 네? 뭐 윤석열한테 서천 화재 현장 갖고 폴더 인사 한 번으로 다 끝났어. 한동훈이는. 야, 무슨 강자에게 강해. 강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바로 국민의힘의 DNA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자꾸 억울하다고 헌아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1시간씩 토로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특검을 받으란 말이야. 특검 받으면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죄가 없으시네요 이러면서 나오겠지. 근데 왜 특검을 안 받고 헌아한테 전화하면 헌아가 뭔 힘이 있어? 가가 국회의원이요? 그리고 그 정당이 뭐 정당다운 정당이요? 국민의힘 새끼들이잖아. 그냥 내일 모레 들어갈 거잖아 다시. 안 그래? 이준석이 말해봐. 천나람이 야 순천에서 생쇼를 하고 돌아다니더니 뭐 거기 가서 행복하냐? 요즘 쏙 들어갔더라잉. 국감에서 일 좀 하냐? 니들 젊은 놈들이. 국회의원도 젊은 놈들이 일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보니까 뭐 80 넘은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 젊고 젊은 30대 젊은 놈들이 말이야. 일 좀 하란 말이야. 야 뭐 시골에도 뭐 저기 어디 광주에도 보면 젊은 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해. 일을 이것들이. 일을 안 해.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헌아도 네가 힘도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나라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뭐 이런 게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어차피 특검 받고 감옥 가면 돼. 그걸로 끝나.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되면 돼. 그런데 나라 곳간이 지금 비고 있잖아.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니까? 거짓말인가요?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나왔잖아요. 네? 세수 추계 나왔어. 얼마가 부족합니까 올해? 29조 6천억이 부족합니다. 30조가 부족하다라고 기재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이라고 뭐 이런 걸 보고를 했더라고요. 윤석열이가 돌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나라는 다 계속 말아먹으니까 56조 한 60조씩 말아쳐먹다가 이제 올해는 30조쯤 말아쳐먹은 모양이야. 야, 그럼 이 부족한 세수 어떡할 겁니까? 부자 감세는 하고 자빠져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에? 작년에 56조 4천억이지 작년에. 이게 펑크가 났으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흑자가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위정자 아니야? 그게 대통령 아니야? 무슨 정치가 뭐야? 경제가 정치야. 먹고 사는 게 정치란 말이야. 그런데 또 빵꾸를 냈다? 30조를? 이건 미친 거지 완전히. 나라 곳간을 완전히 거덜낸다. 이러니까 5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몇 경이 비게 되는 것이고 제2의 IMF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평채 쓴대잖아. 외평기금. 이게 지금 부족한 부분을 외평해서 4조에서 6조 정도 쓰겠다. 지금 그거예요. 작년에도 외평기금 썼죠. 2년 연속 외평기금을 씁니다. 외평기금이 뭡니까?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이거 원화를 딱 사고 팔아가지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돈. 이게 바로 외평차란 말이야. 근데 이 외평기금을 쓰겠다? 그러면 우리는 환율 급등하거나 이렇게 해서 달러나 원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환율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만의 재정을 가져야 돼. 그게 나라야.
안 그러면 나라가 아니지. 근데 그 외평 기금을 쓰겠다? 6조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중동 전쟁이 있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외평 기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방어를 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안 망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IMF 기금 또 써야 돼. 또 쓰면 어떻게 돼? 우리 기업들, 이 훌륭한 기업들을 모두 다 외국 기업에게 내줘야 되는 이런 참상을 또 겪어야 된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러고도 지금 나라라고. 지가 대통령이라고. 개펌 잡아야 돼? 하기야 뭐 대통령 하기 싫으니까 청와대 못 들어갔겠지. 대통령 깜이 안 된다는 거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그냥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용산 가고 좀 놀자. 그래서 군대도 안 간 자들이 국방부 와가지고 놀고 자빠져 있어.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청약저축 그 통장까지 다 손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민들이 냈던 주택도시기금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16조 이상을 지금 투자한다는 거잖아. 청약통장 납입금 우리가 청약통장 납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 은행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 돈 빼서 쓰겠다는 거야. 도시주택기금인가 나발인가 있어. 그것에서도 또 2, 3조를 빼쓰겠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도 3천억을 쓴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것을 또 동원해가지고 세수를 부족한 부분을 때려 맞겠다.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나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고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 이게 아이고, 내가 차라리 부총리라는 게 낫겠어. 응? 근데 거기 그렇게 지금 경제 위기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해서 부총리는 어디에 삽니까? 혹시 달나라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나라가 거들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문제로 시끄러운 틈을 타서 이 못된 좀비들이 나라의 곳간을 슬금슬금 빨아먹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쥐새끼들이 나는 짓거리입니다. 아니 곳간에서 지금 뭐 요즘 벼 수확 다 해놨잖아. 근데 거기에 가서 이거 살금살금 갉아먹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쥐새끼야. 그런 쥐새끼 같은 짓거리를 지금들 하고 있다. 지금 김건희 문제로 시끄러워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거들나고 있는지, 지금 경제 수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경제 성장률이 몇 %나 되고 있는지 계속 0.1% 뭐 이렇게 나가잖아. 이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먹산의 짐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이재명 대표 말을 좀 들어. 응? 야당 대표라고 생각하고 무슨 사법 리스크니 나발이니 그따위 말 하지 말고 그건 이재명 개인의 문제야. 내비둬. 니들이 그리고 집어넣도 못해 임마. 뭐 건이 있어야 집어넣지. 하여튼 윤석열 정신 좀 차려라. 나라 진짜 거덜난다. 네. 네. 정부가 기승전 건전 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그리고 땜질 재정이 됐습니다. 작년 60조 원에 이어서 올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상저하고라는 낙관적 전망만 강요를 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 하던 한 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내놓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 이런 거 갖다 쓴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증가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어제도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총리님 어디 사십니까? 혹시 달나라 사십니까? 이 정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쓰겠다는 것도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양당이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지 총선 때 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놓고 지금도 안 지키고 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왜 획득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단통법 이런 거 빨리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폐지해야죠. 그리고 지금 수차 강조하지만 예금자 보호한도 지금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빨리 올려야 됩니다. 위험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차례 약속하셨는데 이거 지금 정치적 기회균 등을 위해서 지역위원회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지구당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아니 현역 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만 원씩 후원금 모금하고 보좌진도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사무실도 유지할 수 있고 하다못해 기초광역의원들도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벽이 낮길 바라고 일단 들어가면 성벽을 높이기 바라는 게 사람의 심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사무실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도 모금해서 정치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공정한 정치 환경이 조성됩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